팜 논문 리뷰랑 프랙티스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팜 리뷰가 끝나는 대로 프랙티스를 바로 진행할 건데 어, 일단 팜 리뷰 같은 경우는 그 논문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기존에 이거 리뷰를 잘 설명해 놓은 문서를 좀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딥하게 살펴볼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가 구현을 한 이제 GPTS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랙티스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파람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로 저 지식적으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좀 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파람 2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근데 그게 현재는 논문 자체가 비공개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팜 현재 첫 번째 버전 논문은 현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어,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팜 같은 경우는 GPT-3 공개된 이후에 나온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특징을 가지는 모델인데요. 어, 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방대한 파라미터와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나 이제 어, 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팜이라는 것은 pathways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사실 이 pathways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파고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웨이라고 명명한 이 ML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요적인 특징으로는 이와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efficient scaling, 즉 스케일링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패스웨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스케일링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뭐 싱글 TPU 시스템, 뭐 파이프라인 병렬화, 뭐 멀티플 TPU 밥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모델로 학습이 되었다면은 팜은 파이프라인 프리 트레이닝 이게 패스웨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모델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스케일을 좀 더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스케일을 통해서 기존의 그 언어나 코드, 수학적인 리즈닝 태스크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관련된 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뭐 체인 오브 더 프롬프트가 합쳐진다면은 기존에 있는 파인튠된 소타보다 좀 더 능가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적인 결과도 같이 그래프로 표시를 해줬고요. 또한 이와 같이 네, 이 부분 다 이따가 아마 그래프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런 파라미터에 대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도 어, 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고요. 또한 이제 그런 편향이나 여러 가지 어, 잘못된 잘못 입력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직업 관련된 바이어스 편향, 뭐 다양한 편향들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패스웨이즈에만 좀 더 집중을 하고, 리서스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낫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아키텍처와 패스웨이즈만 조금 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는 여기 보이신 바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배치 사이즈가 학습을 진행시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어, 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배치 사이즈 늘린 부분에 대한 표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경우는 뭐 소셜 미디어, 필터 웹페이지, 책, GitHub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이한 점은 이 프레이밍 코드도 학습을 시켰다. 네, 이 부분도 이 논문이 나온 당시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위 GLU 액티베이션 이런 방법과 패럴 레이어스, 멀티컬 어텐션 그리고 ROP 임베딩스 이 네 가지에 대한 주요 아키텍처를 다뤄주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대충 이해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스위 GL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이제 렐루 함수로 이제 액티베이션을 사용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팜은 이 스위치 밸류 액티베이션을 이 밸류 대신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특징으로 내세워 온 거고요. 그래서 이와 뭐 다양한 수식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먼저 스위치 밸류에 이제 스위치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 펑션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해해서 아마 이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어, 뭐 수식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이 곱해지니까 베타 같은 경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고 베타가 0일 경우와 이제 무한대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0이면은 이제 identity 펑션이 되고 베타가 무한대면은 이 렐루 함수가 되는 뭐 그런 식의 펑션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이제 스위치 펑션이라고 하고 이 스위치 펑션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제 GLU는 이제 Gated Linear Units라는 명칭을 가진 그 약자인데, 어, 즉,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 GLU는 이 입력에 대해서 두 개의 이제 선형 변화의 결과를 이 컴파운드 와이스 프로덕트한 신경 방향 레이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뒀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아주 구체적인 수학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딥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게이티드 리니어 유니스와 이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구성을 했다. 즉, 이걸 합한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신경문 자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위치 GLU는 기존의 렐류나 다른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이것을 이제 논문에 있는 표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네, 다음과 같이 컴퓨테이션 결과 값을 보면은 스위치 밸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컴퓨테이션 밸류가 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퍼포먼스에서도 어, 이와 같이 좀 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위치 밸류를 이용하면은 성능도 좋고 속도까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패러럴 포뮬레이션인데, 기존에 이제 직렬화된 포뮬레이션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직렬보다 이제 병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 뭐 기존에 뭐 스레드 그러니까 관점에서 본다면은 직렬 대비 당연히 병렬 처리 자체가 좀 스케일링이 좀 더 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병렬 처리를 통해서 좀 더 스케일링을 업시킬 수 있다. 그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갖다 구체적인 수학적인 모델은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or reduce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모델 병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or reduce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or reduce를 통하면은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반환 값 자체가 각각의 프로세스 1, 2, 3, 4,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가 리턴이 된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어리디스를 활용해서 좀 더 학습의 효율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리즘이 나오는데 이 모델 패러리즘 음, 네, 전반적으로 계획했던데 이 모델 뭐 여기 안에 있는 모델 패러리즘이 두 개가 있는데 어, 이 셀프 어테이션과 리니어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리니어와 GLU랑 리니어 이 두 가지 부분에 모델 패러리즘을 두고 이걸 이제 얼 리듀스를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들과 공유를 해서 이제 결과물을 반환시킨다. 예, 이 부분이 통해서 좀 더 모델에 대한 스케일링 향상을 시킨 이 스로포즈 향상을 15% 정도 향상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멀티코어 어텐션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멀티코어 어텐션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논문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인베딩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여기 ROP 인베딩을 사용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수식은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인베딩을 통해서 이 역시도 뭐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인베딩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는 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특징을 대입한 것으로 이거 특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팜은 좌스와 이제 T5X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좌스는 구글이 만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요. T5X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교대의 파스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어 모델들은 이 당시에 싱글 TPU나 람다 이것들 대표적으로 사용해 학습을 진행했는데 음, 아니면 이제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패러리즘은 이제 데이터 패러리즘과 모델 패러리즘 그리고 뭐 텐서 패러리즘, 파이프라인 패러리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패러리즘 말 그대로 이 여러 대의 GPU의 데이터를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GPU가 학습한 결과를 종합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다시 나누는 일종의 아까 설명드린 얼리 리듀스 이때 그걸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방법이 데이터 페어리즘이고 모델 페어리즘은 이제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 이제 GPU 메모리 다 안 들어갈 경우에 이 GPU에
이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하나씩 나눠서 연산하는 것이고, 예, 이거에 대한 두 가지인데, 텐서 패러리즘과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이라는 두 가지 패러리즘으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텐서 패러리즘은 이제 커다란 행렬을 여러 GPU로 이렇게 나눠서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더해주는 방식이고,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진 대해서 GPU를 나눠서 이렇게 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직렬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걸 보완한 방법이 버블이라는 형태로 뭔가 미니 배치를 마이크로 배치로 나눠서 좀 더 잘게 나눠서 뿌리면은 조금 더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패스웨이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패러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풀 카피 오브 모더 파라미터 가지고 각 웨이트 펜서가 이 칩에 나눠져 있고 분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칩 자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어, 하나의 전략을 내세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단위에서 투웨이 데이터 패러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이 파이스 클라이언트가 이 배치를 반으로 나눠서 이 각 팟에게 쏘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각 팟은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위든 팟 데이터 모델 파라미즘을 이용해서 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어쨌든 여기 A와 B가 있는데 이 A, B 자체가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A가 연산을 하고 B를 연산한 걸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와갖게 되는데 여기서 주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를 이걸 적용해서 그냥 스케줄링 적용해서 여러 대의 프로세스가 계속 소통하면서 동시에 작동하도록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레이턴시를 줄였다.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한 뭐 shared data flow execution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시간을 줄였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좀 개략적으로만 알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데이터 트랜스퍼와 레이턴시를 줄였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모델을 발전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개괄적으로는 알 수 있어서 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 관련해서 지표 자체는 여기는 이제 MFU라고 해서 모델 프롭스 유닛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이 성능을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틸라이제이션도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고 이건 트레이닝 셋업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들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잉글리시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이제 파인 튜닝된 성능을 비교한 부분인데 이와 같이 성능이 괜찮은 여기 파라미에 관련된 건데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 소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높다기보다 거의 비슷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파인 튜닝 된 경우에는 좀 더 퓨처에 비해서 훨씬 좋고 디코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데 결과값이고요. 또 이거 역시도 이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얼마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닝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이와 같이 있고 코어 태스크 관련된 부분 역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다른 다양한 언어에 대한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한계표 역시도 나와 있고 멀티링괄 관련된 부분들, 생성한 부분들, 다양한 언어에 대한 생성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과 값이 나와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좀 더 어떤 식으로 좋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키텍처 중심으로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단 팜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혹시 프랙티스, 궁금한,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뭐 답변 잘 못하겠지만은 질문해 주시고 네. 아니면 프랙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팜이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게 2022년도에 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월에 나왔네요. 2020년 4월. 네. 지금 팜2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는 논문이 지금 비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논문 찾아보니까 관련된 건 못 찾아서 이거 뭐 테크 리포트나 이런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예, 이거는 일단 비공개를 한 것 같아요. 오픈 AI와 같은 전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 네. 아, 이게 구글에서 그 유료, 버텍스 AI 유료 모델로 쓰고 있는 그건가 보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음, 팜2는 좀 더 뭐 매드 팜2 예, 의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음. 아, 의학 전문, 뭐 보안 전문 이렇게 해서 특화시켰나 보네요. 예,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이 가졌던 그래서 저도 팜2를 좀 알게 되었던 거기도 하고 음, 기하학적으로 네. 일단은 예, 사실 모델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까요? 프랙티스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네, 뭐 다른 분들 네, 질문 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죠. 프랙티스. 채팅을 볼 수 없어가지고 예,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팜 리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구현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구현한 GPT-S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먼저 그 GPT-S와 관련된 좀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그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좀 따와서 먼저 이 GPT-S가 만들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뭐 네 가지 타입, 현재 기준으로서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적인 GPT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인스트럭터, 어,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터만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만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GPT가 뭐 어떻게 보면 1단계일 수 있는 첫 번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웹 브라우징이나 여러 밑에 있는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GPT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널리지인데 널리지는 여기 보이신 바와 같이 널리지 관련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널리지를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GPT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도메인 널리지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GPT with 널리지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API.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API가 있는데요. 여기 액션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API 이용해서 어떤 액션이 있었을 때 이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드 파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서버에 대한 API 자체를 호출을 시켜서 그 호출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이제 GPT가 그걸 조합을 해서 어 그걸 이제 널리지로 해서 그걸 그 결과 답을 반환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캘린더 API나 뭐 구글 오스 이거는 이제 어세케이션을 위해서 즉 인증을 위해서 이제 구글 앱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와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도 할 수가 있겠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피그마 예를 들어서 이제 피그마 뭐 GPT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피그마와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어댑터가 존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GPT 안에서는 뭐 피그마를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자에 대한 API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은 그거와 통신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자를 통해서 피그마와 뭐 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GPT와 피그마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AP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사실 위에 것과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되게 길게 나와 있긴 한데,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블로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세케이션, 오어스, 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오어스, 뭐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제3자 인증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카오 로그인이나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뭐 그런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드파티에서 인증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 블로그에서도 이 OS를 이용해서 이 커넥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기 서드파티에 대한 그 커넥션을 통해서 그 뭐 일종의 개인화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그 상용 서비스에서 그 오어스 관련된 그 모듈을 만들어주면은 그거와 연동을 해서 이제 그 상용 서비스와 로그인한 상태로 그 상용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어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 오어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API나 이런 걸 구현했을 때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많다. 왜냐면은 뭐 이따 실수를 하겠지만은 GPT-S에서 바로 API를 액세스할 경우에 그 API 엔드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되고 사실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보안적인 문제도 좀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어스를 이용한 GPT 액션이 네 번째 경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투 라지 에러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컨셉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는 이제 크립토 코인 관련된 추천 보시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크립토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징들은 그러니까 피처 리스트는 그러니까 그게 크립토에 대한 추천 관련된 데이터가 매일마다 변화가 돼서
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최신 정보를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잠재적인 음, 부분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든 것을 최종 목표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 뭐 대표적으로 뭐 다양한 이 크립토 관련된 채널도 여러 개 있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크립토 마켓 캡을 가져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 가져와서 이 가격에 대한 정보나 마켓 캡이나 심지어는 여기 이 개별적인 코인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마켓 볼륨, 서플라이 이런 데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컨트랙트 정보나 뭐 이게 패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어, 자세하게 긁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일단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의 챗 GPT에서는 근데 확실히 한 달 전에 이걸 봤을 때는 사실 그전에는 웹 억세스도 약간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웹 억세스가 돼서 기본적인 리스트 자체는 뽑아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와라. 근데 여전히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그냥 이 사이트 와서 봐라. 뭐 제가 아까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만 보여내주고 어, 좀 더 자세한 정보도 포함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뭐 자세한 정보는 여기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떠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 제가 포지셔닝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그 전에 이제 이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야겠죠. 이 데이터를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 GPTS에서 API를 호출했을 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 찾아보다가 그냥 이렇게 GPT 크롤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크롤링을 하는 건데, 이 크롤링을 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좀 더 GPTS나 이런 거와 조합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일종의 오픈소스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코드만 보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이긴 한데 이와 같이 URL과 이제 매치 그러니까 스크래핑 하고 싶은 이게 URL을 넣고 그 URL에 대해서 이제 매칭된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인 리스트에 보면은 이 표에 대한 보면 여기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랜시스 페페 뭐 프랜시스 지토 뭐 이런 식으로 URL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뭐 일종의 레젝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매치를 넣고 이제 셀렉터는 어, 말 그대로 이제 이 HTML 돔 자체에 대한 이제 셀렉터를 말하는 거고 이 페이지에서 얼마만큼 크롤링 할지 이게 의미한 바는 이 매칭을 할 때 50개를 했을 때 이 매칭되는 그 URL에 대해서 50개에 대해서 한 번에 가져온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개를 친다고 한다면은 이 페페부터 뭐 여기 슈퍼트렁크까지 이제
각각의 URL을 넘어가서 관련된 데이터를 싹 가져와서 이 IF.js, .json에다가 엑스포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을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거의 다 되게 단순하게 예, 완료가 되는 거고요.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크롤링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어, 아웃풋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좀 변형되어 있는 형태이긴 한데 네, 제가 사용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웃풋 제이슨에다가 제가 스크래핑한 결과값인데 뭐 타이틀 URL HTML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그 데이터까지 한 방에 이렇게 가져와서 아웃풋 제이슨으로 익스포트를 하면 되고 이 아웃풋 제이슨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기 뭐 비디오가 잘 나와 있는데 이 GPTS로 가서 이 컨피규어에 가서 이렇게 업로드 파일에서 이 아웃풋 제이슨을 임포트를 하면은 그럼 되게 간단하게 이걸 널리집을 해서 되게 원하는 답변을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되게 아주 잘 해줘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웃풋 제이슨으로 먼저 만들었다가 근데 이거의 단점은 제가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GPT-S에다가 말 그대로 계속 파일을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계속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일단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API를 연동하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이 GPT 크롤러스는 이제 크롤리라는 뭐 스크래핑 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플레이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플레이라이트라는 부분인데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와 호환성이 되게 잘 맞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꽤 속도가 빠르고 헤드리스 브라우저도 되게 잘 적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스크래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이 GPT 크롤러를 기반으로 이제 API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GPT에서 확인해 보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 한데 이렇게 액션스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어, 이 GPT 크롤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API REST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이걸 이제 서버리스한 뭐 클라우드 그 디플로이 했겠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디플로이 한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GPTS와 연결하는 부분을 작업을 했는데 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약간은 조금 더 보완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액션을 조합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JSON 형태 이런 식의 포맷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기본적인 JSON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스키마고 그 다음에 위에 어ث케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API 키나 뭐 오어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타입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오어스 타입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available action. 그러니까 이걸 액션을 정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available action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policy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야 될 부분이 어, 여기 info의 타이틀, 그러니까 이 GPTS를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description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스키마 포맷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스의 URL을 내가 이미 디플로이한 거기에 대한 서버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etrieve한 펑션,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retrieve라는 것이 API 펑션이죠. 그래서 이 API 펑션을 가져올 때 예, 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가 놓는 건데 이 retrieve한 펑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크립토 트렌드 앞서 여기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retrieve고요. 그래서 get이나 post 형태 REST 엔드포인트로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도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만약 이제 API 키를 안 넣을 경우도 물론 작동을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일단 서버 쪽에다가 아무나 이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버 쪽에다 API 키 간단한 형태로 어이스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API 키를 넣고 쿼리를 넣고 디스크리션은 그냥 DAK for our user 이렇게 써서 이제 API 키는 우리 유저를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개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GPTS는 이거를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서 자동적으로 연동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존 개발자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API를 넣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얘는 액션을 이해를 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뉴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객관리트의 패스가 나오고 이제 테스트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팅 액션이 나와서 이 엔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네, 손도 잠깐 돌리게 잠깐 결과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와 결과값은 앞서 이제 제가 그냥 그 GPT에다가 그냥 질문을 던져서 나온 결과값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어, 지금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어, 구체적인 그 코인에 대한 정보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스에 대해서 조금 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 인스트럭션은 이제 제가 일단 적어 놓은 거는 이 크립토 마진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립토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이제 트레이닝 코인 추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맨 첫 번째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 이게 사실 프롬프트가 되게 예전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제가 조금 썼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을 대충 조합을 해서 한 거라 어, 뭐 계산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리스폰스는 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클리어하고 뭐 좀 더 쉽게 리얼 데이터를 설명해야 되고 이건 좀 더 뭐 서포티브하고 포지티브한 톤을 해달라. 좀 더 쉽게 유저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식으로 일단은 요지를 맨 처음에 일단은 인스트럭션에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액션을 우리가 이미 앞서 만든 액션을 넣어야 되는데 use the current treat function 그러니까 이건 철자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자를 안 맞춰주면 가끔 작동 안 나갈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오퍼레이션 아이디가 있잖아요. current treat to trend
이 아이디 거와 정확하게 펑션 이름을 오퍼레이션 아이디와 정확한 이름을 딱 매칭을 해서 나는 이거 펑션을 사용을 한다. 어, 유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액션을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놨고 그 앞서 결과값이 지금 10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0개, 최대 10개 추천 코인을 제공을 하고 모든 응답값을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데이터를 어, 질문할 때마다 이제 리트리브 해라. 사실 이걸 넣은 이유가 어, 이걸 안 넣으니까 가끔씩 한번 이렇게 액션을 가지고 리트리브를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불러온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 리스폰스를 기억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또 액션을 다시 안 불러오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일단 넣게 되었고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오버로밍 하지 말고 뭐 go through each step 좀 차근차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ach step은 무조건 knowledge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네, 이전 스텝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샵은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어떤 다른 폰트에서 인스트럭션에서 쓴 걸 좀 가져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시크릿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무시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펑션이나 이런 것도 이름도 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일단은 무시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트릭을 통해서 이거 역시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기존에 있는 좀 구체적인 그 서버와 연동된 부분은 최대한 가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 대한 질문도 넣고 네, 이와 같이 하고 이 캐피브레이스에는 웹 브라우징을 넣어도 되고 사실은 우리 서버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웹 브라우징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금 크롤링을 지금 전체를 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URL 자체가 약간 뒤죽박죽 가져오는 게 있어서 이 정보가 이 모든 정보를 지금 여기에 있는 리스트되어 있는 정보를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 예,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프로미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만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도 크롤링 잘 된 것 같아요. 이 만트라라는 코인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음, 음, 네, 아마도 이게 뭔가가 이슈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아무튼 여기 그 개별적인 이 크롤링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정보를 얻어달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이름 그 설명 자체가 잘 나와 있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좀 더 디테일한 형태로 이 GPTS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GPTS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발전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여기까지 네, 교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 없으셨습니까? 코인에서 이런 거 나타나면 큰일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음,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예, 거의 못 봤던 게 사실은 여기에 대한 크롤링된 정보를 기반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어, 제가 그래서 인스트럭션에 그걸 못 받아둔 이유가 이 널리지만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가져오라고 일단 이 인스트럭션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프롬프트에서 최대한 예,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지 말고 널리지 기반으로 좀 명료하게 대답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좀 구성을 하니까 할루시네이션은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 한 것 같아요. 또 혹시 모르겠는데 좀 더 테스트는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테스트하는 방식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면 좋을지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지표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음, 이게 예, 네. 아마도 이게 GPTS가 웹 브라우징 관련된 부분이 형상이 되고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음, 근데 아직까지는 내 GPT,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추천 잘해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질문 올라온 게, 그 액션의 엔드포인트는 AWS 람다 같은 서버를 사용하신 건가요? 네네. 그냥 그 람다도 있고 GCP 이건 GCP 이용해서 네. 람다랑 비슷한 거죠. 그 GCP 펑션 이용해서 펑션이 아니었나? 클라우드 런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 GCP 펑션이 작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자체에 대해서 그 GCP 펑션 자체가 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크롤링을 어, 매일만 하거든요. 이 러닝을 클라우드 러너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스케줄링을 통해서 매일마다 크롤링한 데이터를 DB에다 적재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펑션이 아닌 지금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지금 구현하고 있고 음, 뭐 AWS도 사실 뭐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음.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신문 기상 같은 GPT로 가져오는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보통 못 가져오게 막아두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크롤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코인 마켓캡은 잘 작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보려고 하면은 디파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GPTS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크롤리 관련된 라이브러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롤링 하다 보면 이걸 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크롤링 하는 거의 묘미긴 한데
디파이 라마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막더라고요. 그래서 크롤링을 다 못하고, 어, 어,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정보들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좀 더 정보가 좀 많아서 이걸 좀 조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음. 같은 경우는 좀, 예, 이걸 이용해서 해봐도 좀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월스트리트나 이런 건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도 좀 그런 데는 좀 심하지 않을까? 크롤링 하기 어렵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코인 마켓캡은 사실은 여기는 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음, 일부러 이런 건 그냥 놓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껏 하게끔. 근데 이런 식의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은 일부러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거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크롤링 하지 못하게끔. 이게 일단,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일단 질문 없으면, 아, 저 GPT 크롤러가 어, 그, 아까 어떤 특정 서비스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 네. 크롤링인가. 네. 얘가 크롤링 하는 뭐 범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백엔드 단에서 불러와가지고 동적으로 그린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크롤링이 다 되는 걸까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일단, 음. 이 프레이라이트, 사실 그래서 요즘에 프레이라이트를 좀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능적으로 되게 향상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포트하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크롤링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E2 테스팅이라고 약간 이제 엔드 투 엔드 테스팅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전체적인 액션 자체를 모방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클릭한다든지 이게 뜬 다음에 이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플레이라이트 이전에 다른 것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좀 플레이라이트는 좀 더 그런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헤드리스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기능적인 그로 향상된 부분이 있어서, 결론에 그 가능하고요. 동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예를 음. 들어 이제 돔이 이제 HTML 돔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어필하면은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니까 음. 그건 사실 크게 문제는 없고, 당연히 비디오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고. 음. 좋네요. 써봐야겠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네, 발표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